자, 우리 봅시다. 자, 우리 올해 쳤던, 저번 주에 쳤던 국가직 한국사 기출문제 간단하게 해설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뭐 다 쳐보셨겠지만은 이번에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크게 뭐 예상해 볼 수는 사실 없겠으나 내놓는 마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충 한번 봤을 때 기본 공통 세 과목라고 이번에 이제 필수로 들어왔던 뭐 행정법, 학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전공 과목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아마 이 기본 세 과목 문제는 크게 이제 많이 이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공 과목 쪽으로 조금 더 이런 데 힘을 줘가지고 이제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 한번 보는 것처럼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제 예상이고, 근데 뭐 갑자기 여러분들아 문제 난이도가 또 이렇게 휙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많은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 따라서 한국사를 막 뭐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고 계시겠지만, 그죠? 한국사에 억수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사실 이제 더욱더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보실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아 너가 이 문제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굉장히 쉬워, 너무 쉬워,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야 씨발 너무 짜증나는데, 그죠? 라고 하는 정도로 공부가 된 분들은, 그죠? 다 합격선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문제 점수가 그렇게 전부 다 점수대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 그래 쉽게 나온다,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다 라고 했다가는 진짜 쉬운 문제 뒷바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말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때? 여러분들아, 실수 하나가 크게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요, 하나 많이 가봤자 두 개 이상 틀려면은 실수란 두세 개 나가면은요 합격선에 좀 멀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집중을 하시고 실수를 줄이면서 여러분들아 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1번에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딱 봐도 뭐야? 옥저 아니가? 위에 나와 있는 건 가족 공동묘에 대한 설명들이죠. 지금 박스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가족 공동묘 또는 뭐 골장제라고 하는 옥저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옥저라는 연맹왕국을 찾아봅시다. 민며느리제 바로 답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리더라. 사출도가 보이면은 뭐더노? 부여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아 부족장들이 각각 자기 관할 지역을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출도 있고, 그 다음에 천궁과 소도가 보이면은 뭐니? 사만이제, 그죠? 재정 분리 사회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동해입니다. 동해 무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너그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계문화유산처럼 문제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선지를 보면은 그냥 그랑 별 상관없죠. 그냥 백제문화유적이야. 만약에 여기에 있잖아, 그죠? 우리 뭐 해설에도 써놨지만은 백제 역사지구 중에 한성시대 있지. 한성시대와 관련된 뭐 풍납토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만약 언급이 됐다, 또는 석촌동 고분이 언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야 여러분들아?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백제와 관련된 지역이 한성, 웅진, 사비제,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웅진과 사비 쪽이야. 공주부여 쪽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는 만약 문제를 제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야, 이 문제 좀 괜찮게 만들었네 라고 해가지고 선지에 석촌동 고분을 찾았는데 없대? 그죠? 그게 없다라는 말은 뭐야? 그냥 이거는 문화유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이라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난 이후에 밑에 답을 숨겨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지? 자, 어쨌든 보시면은 미륵사지 석탑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되겠나?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오청 석탑,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 고분,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이 있지. 그래서 선지 4개가 다 여러분들아 바로 공주 부여 쪽이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아 한성시대를 끌고 와가지고 오답 만든 건 아니지. 그죠? 그럼 이제 설명이 틀린 걸 거잖아. 되겠나? 그래서 익산 미륵사 석탑, 목탑, 양식의 석탑,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오청석탑, 가장 전형적 형태의 염다 백제탑이라고 그랬지. 그죠? 정재미가 돋보이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평제탑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탑이라 그랬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가 백제를 정벌하고 자신의 업적을 이 탑에다가 새겨놨거든.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이게 틀린 거잖아. 여러분들아,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국가직 치기 직전에 이제 1일 특강을 했었지. 그죠? 1일 특강을 제가 문화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문화사 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건데, 백제는 한성시대에는 뭐가 있더노? 돌무지 무덤. 이게 석촌동 고분이야. 이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웅진시대죠. 이거는 공주 송산리 고분이죠. 되겠지? 여기에는 무덤이 2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굴식 돌박 무덤이 있고 하나는 벽돌 무덤이 있거든. 이 굴식 돌박 무덤이 1호부터 5호까지고 벽돌 무덤이 6호하고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비시대죠. 이건 부여 능산리 고분이야. 이 부여 능산리 고분에도 무덤이 모두 7기가 있는데 여기는 7기 다 굴식 돌방이제 1호부터 6호, 7호까지 다 굴식 돌방이고, 그 밑에 절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금동 대향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출토가 되죠. 요게 이제 백제의 고분이거든. 이 중에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분은 뭐에 있다더노? 6호분에 1호분에. 그러니까 벽돌 무덤에 하나, 굴식 돌박 무덤에 하나, 이렇게 2기의 벽화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만 무령왕릉은 그 왕릉의 특징 잘 좀 생겨나 놓고 라고 말씀드렸었잖아.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아, 능산리에는 돌무지가 있더라가 아니죠. 굴식 돌방이 있는 거야. 돌무지는 어디에 있니? 한성시대에 있는 거예요. 됐다. 라고 무령왕릉에는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습니다. 그죠? 지석 또는 묘지명이라고 하지. 그죠? 거기에 보면은 백제 창왕명 백제 사마왕이죠. 되겠지? 그래서 백제 사마왕이 여기 묻혀 있다고 적혀져 있잖아.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동 대장군이 뭐라 그랬니? 남조 양나라로부터 받은 작호야 무령왕이, 라고 사마가 뭐야? 무령왕 이름이랬죠. 이 묘지명 즉 지석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다음, 자, 조선시대 관청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건 단순한 단답형의 문제 아니가, 그자? 그래서 사간원에서 교지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간원은 뭐니? 대간이제. 대간이었던 사간원이 하는 일은 뭐야?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죠. 됐죠? 정책의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임금의 교지와 사명을 작성하는 관청은 예문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성부요. 한성부는 뭔데? 수도죠. 그지? 한양이잖아. 그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한성부라고 하죠. 시정기는 뭔데? 각급 관청 업무 일지다. 어디서 만드니? 춘추관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춘추관, 외교 문서를 작성하더라. 춘추관은 방금 말했던 시정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문서, 역사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춘추관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관청은 어디다? 승문원이라고 하죠. 되겠지? 승문원에서 외교 문서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승정원, 왕명출납이제. 단순한 단답형의 문제예요. 됐나? 어쨌든 조선의 정치 조직은 기본 조직, 그 다음에
기타 조직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십시오. 근데 조선은 기타 조직 가지고도 한 번씩 문제가 등장이 되니까, 그죠? 그냥 기본 조직만 쎄빠지게 보지 마시고 기타 조직도 한번 봐두십시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뭐라 그랬니? 기본 조직만 까고 있어도 답은 찾을 확률이 90% 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 그지? 왜? 결국에 답은 기본 조직이잖아. 승정원이 답이거든. 되겠나? 왕권 강화의 핵심 관청 두 가지가 뭐더노? 승정원과 의검부잖아. 그게 기본 조직이거든. 그래서 뭐 1, 2, 3번을 잘 모르더라도 그 기본 조직만 정확하게 끼고 있으면 답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됐지? 어쨌든 기본 조직과 기타 조직으로 나누어서 각각 관청이 하는 일들을 좀 챙기시면 되겠어. 다음 4번 가보자.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예가 어떤 힌트가 날라와 있니? 연통제라는 게 보입니다. 되겠죠? 여기서 바로 힌트 찾았지? 연통제, 교통국, 뭐더노?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국내, 국외를 연결해 주는 게 연통제와 교통국이제. 임정이야. 그 밑에 쭉 내려와 보니까는 여러분들아, 노선 간의 분열 대립이 극심해지더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봐라. 답은 1번이죠. 구미위원부입니다. 근데 그 임정의 활동에 초반에는 외교 활동에 이름 다 치중을 하죠. 외교 활동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이 외교 자체가 문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무장투쟁으로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임정의 외교를 위해서 뭐가 나오더노? 이승만의 구미위원부가 나와요. 라고 김규식은 파리위원부를 만들고 합니다. 임정의 외교 활동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독립의군부요. 독립의군부는 1912년입니다. 국내 비밀 결사 조직이죠.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든, 됐죠? 그 다음에 이인영, 허위, 서울진공작전, 이거는 뭐고?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의 활동입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해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0년이제. 너가 언론은 무조건 발간연도와 폐간연도를 같이 기억하라 그랬다. 알았죠? 그래서 4년 10년이야. 임시정부는 19년에 만들어지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럼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던 대표적인 단체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누구 떠오르면 되니? 그렇지, 신민회다. 양기탁과 베델이잖아. 그래서 베델은 영국 신문 기자고 양기탁은 신민회 간부거든. 됐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1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자. 고대 불교 문제잖아. 무조건 선임 문제제. 가 보시니까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절들을 만들더라. 화엄 10차리제. 화엄 10차리야. 화엄종과 관련된 10개 사찰을 만드는데 그중에 중심 사찰이 영주 부석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고? 민심의 성이죠. 되겠나? 우리가 국가직 치기 전에 쳤던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의상선임은 관련된 사료라 그래봤자 뭐밖에 나올 거 없다? 일적다 다적일의 사료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상선임은 사료를 가지고 내는 경우보다 사실은 여러 일화를 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화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에서 제일 자주 나왔던 게 민심의 성. 그러고 우리 공무원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한능검에서 몇 번 언급이 되었던 부석사 창건할 때 나왔던 선묘낭자 이야기, 요 두 가지를 머리에 넣어두어 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요 사료가 지금 그대로 선묘낭자 언급은 안 되지만은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었다. 그 다음 민심의 성 두 가지 다 던져놓은 거지. 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진골 귀족 출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불교 문제에 쫄아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진골 귀족 출신 이것만 보고 이걸 의상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알았지? 그렇지? 어쨌든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했고요. 자, 힌트가 뭐가 나오니? 선덕여왕에게 건의해서 황룡서 구청 타올린 거죠. 이건 자장법사죠. 자, 그러면 1번에 1심 화쟁 원흉회통은 원효잖아. 원효죠. 그 다음에 화음일승 법계도 얘가 답이제. 그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왕오 천축국전은 해초요. 해초고요. 그 다음에 교간겸수 의천이제. 교간겸수 내외겸전 의천입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던 의천 이야기야. 다음,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발해 문제입니다. 자, 당현종 개운 7년에 대조영이 죽었어. 대조영이 고왕이제. 고왕 대조영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시호를 고왕이라고 불렀고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어. 되겠나?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발해 왕 외울 때는 뭐랬니? 어떻게 요작을 했노? 왕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연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수도 천도 박아라 그랬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계속 그렇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게 뭐야? 문제가 그거 위주로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왕기름 깔고 연호 붙이고 수도 붙이고, 그렇지? 그러고 이제 나머지 그 왕들 업적 붙이면은 발해 임금은 업적 다 끝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왕 다음이 누구니? 무왕이야. 근데 무왕이 고왕 다음으로 내가 외운 거 맞는데 이 사람이 고왕의 아들인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밑에 내려가 보니까 뭐가 보이니? 인안이라고 나오잖아. 연호 붙여서 바로 뜨잖아. 천통, 인안, 대흥, 중흥, 건흥, 청태. 그죠? 바로 무왕이야. 되겠나? 근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너희들이 겁에 질렸어. 겁에 질렸다는 말이 뭐 그런 진짜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긴장을 하고,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고왕이다. 대조영 아들이 누구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뭐가 보이겠니? 영토를 크게 넓혀. 이게 보여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선왕으로 가요. 알았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시험 치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 강조해드렸던 거. 짚불 가진 거 없어도 자신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다 푼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은요, 틀릴 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감이 떨어지면 뭐야? 맞출 수 있는 걸 틀려버린다. 그게 정말 뼈 때린다. 알았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요. 여러 번 제가 강조했다. 무조건 숨구멍은 있다. 사료가 나왔을 때 무조건 숨구멍은 나와 있습니다. 긴장하면 숨구멍이 안 보인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음 밑에 빠져 죽는 거야. 알았지? 찾아라 숨구멍. 알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감 가지면 돼. 되겠다. 자, 어쨌든 이거는 무왕. 그럼 무왕 찾아보자.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더라. 동포야, 이건 우리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렇지? 발해 수도는 제일 먼저 어디 더노? 길림성, 도나시, 동모산에 발해를 세웠죠. 그러고 어디로 가더노? 중경, 전덕부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더노? 상경, 용천부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 동경, 용원부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디? 상경, 용천부로 제천도. 그리고 발해 망할 때까지 수도 상경입니다. 그랬고 이거는 어느 왕 때? 고왕이잖아. 고왕 대조영 때 발해를 세운 곳이고 이거는 어느 왕이라더노? 문왕이라 그랬죠. 그러고 이건 어느 왕이랬니? 성왕이죠. 그래서 발해 수도가 상경으로 가더라.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상경으로 간 일을 가지고 성왕이야, 문왕이야 라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 됐나?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아, 바로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상경으로 옮긴 것은 문왕 아니면 성왕. 어쨌든 무왕은 아닌 거지. 이해됐나? 그 다음에 장문율을 시켜서 당나라 등주를 치더라. 답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아 무왕 때 이야기잖아. 되겠나? 그죠? 이게 무왕 때 이야기지. 됐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지방지리 문제 풀이할 때 성덕왕, 신라 성덕왕의 업적이 뭐라 그랬니? 백정상 문패,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랬죠. 그지? 백관잠을 제정을 했고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이 되고 가장 오래된 신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사종이 만들어지고 국학에 문묘를 세우고 폐강유역으로 진출을 하고, 요게 성덕왕 업적인데 요 폐강유역으로 진출하고 하고 뭘 연결해 놔라? 발해 무왕을 연결해 두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발해 무왕 때 뭐 한다더노? 장문휴를 시켜서 등주를 공격하잖아. 그지? 당나라 등주를 공격을 하고 여기에 당나라가 신라에 지원 요청했고 당시 신라 성덕왕이 김사란이라는 아이를 시켜서 발해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그지? 눈이 많이 와서 실패했고 그 대신에 당나라하고 신라 관계가 아름다워지제. 그래서 신라한테 뭘 주더라? 대동강 이남의 지배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기본적으로 장문율을 시켜서 덩주를 치더라. 만 나오는데 이건 발해. 그지? 그래 열어놓고 신라왕 물어보면은 성덕왕.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편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동모산의 도읍을 정하더라. 동모산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세운 거는 고왕이고요. 됐나? 그래서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발의 이야기를 던져놓고 발의 왕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 그러면 발의 이야기를 던져놓고 신라왕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 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정도는 머리에 넣어놔라. 문제 쉽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만 공부했다가 분명히 뒷박 터진데 넣어. 알았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알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깊이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계속 쉬운 거야. 알았죠? 요 정도 난이도니까 내가 요 정도만 해야지 라고 해놓고 있다가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너희 점수가 이러면 더 많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난이도에 조금만 더 올려놔라는 거야.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넣은 거고 지금 이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7번 각 임금을 찾아라. 야, 이거는 우리가 주구장창 말했던 거잖아. 그죠? 조선의 기본 법전은 일단은 순서대로 뭐라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육전조례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육전조례 입에 붙여놔라 그랬지. 그죠? 그리고 임금 깔아라 그랬잖아. 요거는 성종 때, 요거는 영조, 요거는 정조, 요거 두 개는 고종, 흥선대원군 때. 기억하지? 그럼 바로 이러면 답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가?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이 된 건 성종. 1번에 보자. 홍문관을 두고 집현전을 개성토록 했다. 맞잖아. 홍문관이 세조 때 없어졌죠. 요걸 성종 때, 그러니까 집현전이었지. 집현전이 세조 때 없어지고 이걸 성종 때 다시 부활시키는데 이름을 홍문관으로 부활을 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영조잖아. 속대전이니까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하더라. 맞잖아. 그죠? 너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아 바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죠? 숙종 때는 뭐라 그랬니? 숙종 때는 서원 금지령, 영조 때는 서원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고종 흥선대원군 때는 서원 철폐령이라 그랬지. 그죠? 숙종 때는 서원 금지, 그 다음에 영조 때는 서원 정리, 그 다음에 고종 때는 서원 철폐, 이런 순서로 외워두자라고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3번에 정조잖아.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죠. 라고 수원에 화성숙조 들어갔죠. 맞아. 그 다음에 라는 고종, 흥선대원군 때잖아. 삼정이정청은 언제 나오더노? 그렇지. 임술밀란의 결과 만들어진 거야. 임술밀란은 1862년이죠. 철종입니다. 알았죠? 그지? 고종이 즉위한 게 1863년이잖아. 됐다.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 다음. 밑줄신 사건의 명칭. 이거 그제? 이거는 그냥 더세요 문제였었다. 되겠나? 총 4번의 사화 중에서 조광조랑 관련된 사화, 기묘사화. 이건 이제 더세요 문제였다. 알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오, 갑자, 기묘, 을사가 어느 임금 때 왜 나왔는가 정도는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걸 찾아라. 역사서 문제죠. 하나는 고려 거, 하나는 조선 후기 거. 자, 가는 여러분들 워낙에 자주 나왔던 사료 아니야. 저번에 문제에서도 나왔던 그대로 나왔던 사료입니다. 그렇지? 혀와 별처럼 빛나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 요게 뭐고?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그렇죠? 왕명을 받아 편찬된 관찬사서제.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의 목적이 뭐였는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죠.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다? 고조선 이야기 없죠. 됐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여러분들아 뭔데? 발해고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유득공의 발해고. 자, 1번에 봐봐봐. 동명왕의 영웅적 업적을 서사시 형태로 쓴 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요. 되겠지? 무신정권 때 나온 거다. 그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불교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기록했다. 이거는 뭐다? 삼국 유사제. 말했잖아. 삼국 유사는 제목,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유사제, 유사가 뭐라 그랬니? 짜집고 보완한다라는 뜻이랬다. 알았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위주로 보완해서 나온 책이라고 해서 삼국 유사야. 제목 자체를 그래 정했어. 그러니까 삼국 사기는 뭔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쓰여진 거랬지. 그러니까 주로 불교 이야기, 신화 이런 거 다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빠진 거 위주로 쓴 게 유사야. 그러니까 유사는 불교사 중심, 너그 나라의 전래기록, 민간설화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되겠나? 그러니까 유사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사기 없는 뭐까지 올려놨니? 고조선 이야기까지 올려놓고 했던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3번에나 만주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얘가 답이죠. 그지?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사제. 그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던 너그 나라 역사 인식의 폭을 만주까지 넓힌 거죠. 이런 식의 책이 이 시기 조선 후기 때 뭐 하나 더 기억할까? 이종휘의 동사. 이종휘의 동사. 이종희 동사는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기록인데 그 중에서 고구려의 의미 부여를 상당히 많이 해놨거든. 그러니까 고구려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종휘의 동사야. 그러니까 고구려나 발해나 국가 중심이 어디야? 만주거든. 그러니까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던 우리나라 역사 인식의 폭을 어디까지 넓혔다? 만주까지 넓혔다. 그래서 반도 사관의 극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이런 역사를 체계적으로 유득공의 발해고냐, 발해사야. 발해 역사를 모두 9개 고로 나눈 거지. 알았죠? 9개 고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주제별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 다음 주장하는 실학자가 쓴 책 찾아라. 역시 단답형 문제고,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아 뭐 했습니까? 라고 하면 1일 특강, 문화사 특강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한전론이제. 한전론 그러면은 두 분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다. 이익의 한전이 있고 박지원의 한전이 있지. 이익의 한전은 뭐라 그랬니? 한전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된 땅을 둡시다라는 뜻인데, 이익은 최소 7을 제한하자 그랬잖아. 네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땅 이름을 영업전. 그 영업전으로 지정된 땅은 절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시다. 이제.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최소한의 자영농을 우리가 보장해 주자.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치를 제한하는 거지. 알았죠? 네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 이상은 못 가져. 최대 소유를 제한한 게 박지원의 한전. 그래서 혹시 문제 사료가 나왔는데 모년, 모월, 모일 이후로 법이 정한 이상의 땅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땅을 가졌을 때는 뭐 하자? 그 땅을 빼앗아 버리자 라고 하는 사례가 나오면은 박지원의 한전이요 라고 그랬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그 이후에 가지면 빼앗자 라고 설명되어 있잖아. 그럼 이건 박지원이고, 박지원이가 쓴 책은 3번. 그거 아니지. 열하일기. 반개수록은요 유형원의 글이잖아. 성호사설은 이익의 글이고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글이고요. 됐습니다. 다음,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역시 이것도 간단한 문제잖아. 헌병경찰이제. 헌병경찰이 무단통치잖아요. 10년대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바로 거기에 또 더 하나 더 설명을 더 편하게 해줬죠.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운동 전까지를 가시기. 딱 10년대잖아. 자, 그러면은 토지조사령 바로 답이제. 1912년에 발표되죠.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창씨개명은 민족말살통치다. 30년대 후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초등학교 이름이 국민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국민학교령이죠. 41년에 나왔던 국민학교령이야. 그래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물자 동원을 하는 국가총동원법 38년이죠. 역시 어렵지 않게 10년대를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요건 우리 국의 독립운동인데 있죠. 요것만 딸랑 던져놨더라면 이것도 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으나 왜? 한국 국민당은 35년 김구가 임정해서 만든 당이거든. 그죠? 그래 요것만 던져놨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죠? 그 밑에 보니까는 뭐라 돼 있노?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다로 돼 있지. 한국 독립당 그럼 우리 무조건 뭘 기억하라디? 한국 독립당 김구의 한국 독립당은 3당 통합이지.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그다음에 이름들아 뭐가 있노? 한국 독립당. 이 세 개를 통합해서 한국 국민당 40년에 만들어진 거지. 그죠? 요거를 결성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힌트 하나 더 던져놨잖아. 마지막에 보니까 김규식과 더불어서 남북 협상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김구죠.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 3개를 준 겁니다. 한국 국민당을 만들었고 3당 통합해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북 협상 올라갔고 김구야.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더라. 좌우합작위원회는 누구랑 누구? 여운형과 김규식이다. 그 다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제. 건준 역시 마찬가지 누굽니까? 여운형하고 안재홍이에요. 그 다음에 대조선국민군단, 하와이의 대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이죠.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박용만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반탁운동. 모스크바 3.3회담 결정에 여러분들아 우익은 처음에는 우익 좌익 다 반탁하지. 우익이든 좌익이든 다 반탁한다. 근데 좌익이 지지로 바뀌면서 우익이 반소반공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익은 어쨌든 신탁에 다 반대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50총선의 결과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너그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시면은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들 여러분들 한번 쭉 참고로 기억해놔봐라. 당연히 재헌헌법 만들어졌지. 그리고 뭐합니까?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국가보안법, 귀속재산처리법, 위수령까지. 자, 이것들이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령들이다. 됐죠? 자, 그럼 어쨌든 한번 찾아보자. 1번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 바로 답이죠. 반민법을 만들고 반민특위를 구성하지. 이 반민특위는 누구로 구성되었다고? 재헌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 너희 나라 한일 국교 정상화는 언제야? 65년이다. 제3공화국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뭔데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가 우리 대표적으로 6.3 시위가 있죠. 64년에 나왔던.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은 72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더라. 유신헌법이죠. 되겠죠? 그죠? 유신헌법 근데 이거는 이제 72년 10월 유신에 나온 이야기다. 그자?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고종이 즉위한 이후 실권을 장악한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 박해를 일으킨 누구야? 그렇지, 흥선대원군 아니야. 그럼 흥선대원군 문제죠. 알겠지?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보빙사, 여러분들아,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 고종이 즉위한 63년에 실권을 장악하고 73년 최익현의 상소로 물러나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었던 거잖아. 되겠나? 그래서 실권을 하고 여러분들아 1882년 이모군란이제. 이모군란 때 여러분들아 잠깐 집권을 다시 했었죠. 그렇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아 청나라로 압송이 되면서 다시 여러분들아 밀려나갔던 이게 흥선대원군 아니야. 되겠나? 별 건 없다. 그자? 그럼 보빙사를 보내더라. 1, 2통 조별령 3보라고 그랬죠. 보빙사는 83년이야. 대원군이 완전히 밀려나고 난 다음에 간 거야. 대원군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척화비를 세우더라. 대원군이제. 너가 대원군의 문제는 무조건 뭘로 기억하라디? 대내정책, 대외정책. 요 시기 사이 흥선대원군의 대내정책, 그 다음에 요때 대원군의 대외정책 이렇게 보라 그랬지. 그리고 대원군의 대외정책은 무조건 세팅하라 그랬잖아. 뭐 1866, 1868, 1871. 그죠? 1866년에 뭐가 일어나더노?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1868년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71 신미 양요 터지고 뭘 세우더노? 전국에 그렇지 척화비. 이게 대용군대 대외 정책 아니가. 그죠? 그래서 보통 문제는 요거 해가지고 순서를 잘 물어봅니다만은 이거 그냥 대용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척화비를 세운 거 칠안하거든. 대용군 때 맞잖아. 됐죠?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요 1712년입니다. 숙종 때다. 조선후기 숙종 때 청나라 영토 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통리기무 아문과 12사를 세우더라. 1, 2통 조별령 삼보잖아. 통리기무 아문은 여러분들아 언제 나온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바로 1880년. 그러니까는 그거는 요 사이에 있지. 그잖아. 요 10년 동안 대운군 이모군란 초반에 잠깐 그러면 끝이거든. 그죠? 그렇게 해서 답 찾아라 2번입니다. 다음 이왕 계로왕이 보이죠. 백제는 계로왕이야. 그러고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 번 말했잖아. 바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승려 도림이 보이고 장수왕이 백제 국력을 쇠잔시키기 위해서 도림이라는 승려를 첩자로 보내어 가지고 백제 국력을 뜸한 데 쓰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고는 쳐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뭐하노?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함락시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왕은 장수왕. 바로 답 떨어지제 1번이잖아. 남아 정책으로 해서 평양으로 전됐던 사람이야. 진대법 고국 천왕이죠. 고국 천왕이고요. 낭랑을 점령을 했습니다. 낭랑 대방 축출은 미천왕이었지.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에서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3할 5초잖아. 광개토죠. 광개토 대항 때 신라를 지원해서 왜와 가야 연합군의 공격을 몰아내어 줬던 사람 광개토 이야기야.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찾아라. 자, 주심포 양식의 맛배 지붕이고 기둥은 배 흘린 기둥이야. 그지? 1972년 보수공사 중 공민왕 때 중창하에 따른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야, 위에 거는 모르더라도 너희 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뭐랬니? 봉정사 극락전 아니야. 되겠죠? 그지? 너가 고려 후기, 고려 전기 건축물들 남아있는 거 없다 그랬지? 있어봤자 터만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자? 개성에 있는 만월대 궁궐터 정도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은 다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건데, 건축 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주심포와 다포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은요, 그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밖에 없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옆날 건물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못 만들어. 기둥이 못 버티니까. 그리고도 불안하니까 만다도노. 그렇지, 이렇게 기둥이 가운데를 불룩하게 내놓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주심포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기둥 형태가 다 배헐림 기둥이야. 엔타시스 양식이라 그랬지. 그죠? 그럼 주심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3개 정도는 외워두자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있니?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얘들은 뭔데? 주심포 양식의 지붕 형태가 뭐다? 지붕 형태가 맞배 지붕이지.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만 뭐라고? 팔작 지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겠나? 그죠? 그리고 요게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되겠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아니가 됐나?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얘야.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걸 기념해서 내 혼자 기념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안동에 가서 그죠? 안동 시외터미널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찾아갔지.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잖아. 그죠?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봉사 극락전을 이렇게 하면 쓰다듬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 같은 아주머니 4분이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 제가.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었다. 아무리 그 종교가 다르도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내가 때릴 뻔했다 하고 있던. 그죠? 이랬던 곳이야. 이 제일 오래된 거야. 그지? 그러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뭐 가장 대표적인 고려 건축물. 이런 정도로만 챙기면 돼. 그리고 다포양식은 건축물 이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고 이거는
원나라의 건축 기법이고 이게 어디에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게 다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지. 요것만 끼고 있으면 바로 답 찾잖아요. 되겠지? 서울 홍인지문. 홍인지문 이건 동대문이야. 이건 조선 건국 이후 세우신 거고요. 그지? 라고 얘는 다포 양식이야. 조선시대 건축 기법 거의 다 다포다. 관공서 건물은. 그 다음에 부석산 무량수전. 얘는 여러분들아 맞배의 지붕이 아니라 팔작 지붕이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세조 때 기록에 보면은 장경판전을 정축했다는 기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대충 그 시기 때 만들었겠네라고 해서 15세기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가 단체 찾아보자. 아간파천 러시아 영향력 강화 이권 침탈 가속 여기에 서재필이가 만든 예.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는 뭐가 보이니? 만민공동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힌트를 통해서 이게 뭐다? 독립협회. 그래. 교육기국 조서. 교육기국 조서는 조금 전에 문제풀이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95년이제 가보 2차 때 발표된 거야. 1895년 가보 2차 개혁 때. 독립협회는 언제 만들어지는데? 1896년이잖아. 아간파천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다. 189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898년에 문을 닫았던 게 독립협회거든. 영어문 자리에 독립문. 얘가 답이죠.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아 어떤 독립의 의지를 표현했던 게 뭐가 있더노? 영어문 자리에 독립문. 모아관의 이름을 독립관으로 바꾼 겁니다. 라고 했죠. 공범 14조. 가부 2차 개혁 때 발표된 거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 대구수장돈이잖아. 독립협회 해산되고 난 다음에 나온 거야 이것도. 그지? 자, 그 다음에 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무신정권 무너지고 국민왕이 즉위 되고 그럼 가는 뭐니? 충자임금 때잖아. 원간섭기 때 특히 이제 충자임금 있을 때 충렬, 충선, 숙해목정 나와 있는 요때 이야기죠. 자, 옳지 않은 거죠. 망권당이 만들어졌다. 어느 왕? 충선왕. 정동행성이 만들어지더라. 정동행성은 뭔데? 일본 2차 원정 때 만든 거 아니가? 어느 왕 때 했는데? 충렬왕.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한 건 누구니? 공민왕. 그렇죠? 얘가 답이잖아요. 제왕운기 어느 왕? 충렬왕.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쉽사리 3번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과. 야, 전시과 나왔지? 그러고 나라 물어보잖아. 고려죠. 되겠나? 나머지 다 뭔데? 고려시대 영농기술을 쭉 쓰고 있죠. 됐다, 그자? 자, 그럼 어디 봅시다. 3, 4 나오더라. 여러분들 고려시대 재정담당관청 2개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호부, 하나는 3, 4. 호부에서 뭐 한다더노? 호적과 양안을 만들고 3, 4에서 뭐하니? 회계를 하재. 그래서 고려시대 재정담당관청은 2개입니다. 그랬고요. 자,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공납이제. 공납은 호를 기준으로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 이게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뀐 게 이게 뭔데? 그래,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조선 후기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더라. 맞아요. 특히 태조 때 태조 왕건이가 권력 잡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취민 유도한다 그랬죠. 취민 유도가 10분의 1로 고정시킨 거랬지. 그 다음에 소라는 행정 단위가 있더라. 향부곡 소. 여러분들 향과 부곡은 어느 시대? 신라시대 만들어진 거고 소는 언제? 고려시대 만들어지고 향부곡은 주로 농업, 소는 주로 수공업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에서 생산되는 수공업 제품은 공납입니다. 그랬다. 판매용이 아닙니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둡시다. 라고 했죠. 마지막 가 시기에 있던 사실. 신미양요 187 하나제. 가보기역 1차가 1894에 시작되잖아. 그 사이의 일. 을사늑약은 1905년이야. 1905년이제. 정미의병은 1907년이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그 앞에 있었잖아요. 1868이었다.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이제.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세세하게 그죠? 뭐 말하고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걸 보시는데, 아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쉬워, 어렵진 않아. 그리고 예상컨대 조심하게 예상해 보는데 앞으로도 크게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은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너무 쉽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 한번 기출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